트라클럽의 나린의 정영입니다. 자, 내일 모레면 또 옵션 만기일이 좀 돌아옵니다. 자, 강남kun 손님. 네, NTNW 강남kun손 정우주입니다. 지수에 대한 흐름,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종목들의 강한 시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제가 매수 포인트에 있는 종목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설명드릴게요. 정주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공명 정주 전문가입니다. 지금 지수는 좀 급락하고 있지만 그래도 좋은 징조들도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자세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나린애님 시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요즘에 보면은 일본에서 수출 규제 때문에 일단 약간 좀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잘 눈여겨보면은 매수기를 잘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 차트는 길이라고 그랬죠. 차트는 길이다. 길을 잘 보고 방향성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현재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보시면은 지난번에 아래꼬리 소음선, 요거는 단기 상투 시연 가능성이 없다. 그럼 단기 상투 시연을 했다고 하면 5일선이 붕괴될 적에 시가상 매도 이후에 현금을 넉넉히 50% 이상, 70% 정도 많이 들고 있어야 되겠죠. 네, 지금 상태에서 보시면은 밑에 하단 추세 노랗게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기까지 떨어진다가 아니고요. 떨어질 수 있는 폭이 있다. 5일선, 20일선, 60일선 정별 상태에 놓여 있죠. 역별 상태요. 그래서 역별 상태에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 리스크 관리를 주력한다. 자, 현재 또 코스닥을 좀 볼까요? 자, 코스닥 상태를 보시면 현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별 상태. 추세가 우하향 패턴이죠. 역시 추세가 우하향으로 꺾여져 있는 상태에서 5일선 밑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역시 단기 지표도 매도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고요. 지금 상태 거래량도 아주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내일 모레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일단 화기 매매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자, 강남선님. 네. 일단 일본의 수출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고 하지만 본인의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면 과연 외국인들은 왜 이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왔을까? 곧 해결 가능성에 대한 여지를 높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기조가 최근 2주 정도 크게 현물 쪽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스럽다라고 보이진 않지만 일단은 삼성전자의 외국인들의 대량 매수는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도 일단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1차 지지권의 2,000포인트 초반까지의 조정폭 일단 염두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지지권은 1,980포인트대의 전저점까지의 쌍바닥 가능성을 열 수 있는 지지권이다. 해서 월봉의 쌍바닥이 한다면 5개월 이평선 회복 후 지지 보이면서 첫 번째 바닥 나왔죠. 올라가지만 역시 대응봉에 따른 1년 동안 주가 빠진 거에 따른 반등 다시 되발락을 보이는 정상적인 조정 속에서 잘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기준선의 지지권을 설정하면서 일단 종목 장세, 일단 수급이 좋고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좋은 종목은 계속 투자의 관점으로 가셔도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지수에 대한 조정폭은 좀 더 남아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월봉의 전저점까지의 조정 여지를 일단 열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현재 쌍바닥의 정상적인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결국 낙폭과대에 따른 제가 반등이라고 표현했고요. 되발락에 따른 쌍바닥 만드는 과정이나 크게 걱정할 건 아니고 어떤 비정상적인 추세 이탈, 전저점 이탈, 쌍바닥이 아닌 전저점 이탈은 문제가 있지만 지금은 아직까지는 정상 쪽 조정 내에서 일부 종목 장세는 무난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주 전문가님. 예, 지금 일단 코스피도 이제 중요하지만 코스닥이 좀 많이 위축되고 있죠. 그래서 코스닥의 앞으로 움직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서 바로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의 이제 매수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코스피도 그렇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도 전일보다는 투매가 좀 진정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일단 일본 이제 반사이익 규제에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IT 업종 그리고 이제 탄소섬유 관련주 위주로 개별주 종목 장사가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일단 그렇지만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오늘 경인 양행이라든지 이제까지 이제 많이 올라갔던 캠트로스라든지 이런 이제 일본 이제 규제 관련 소재 업종들이 좀 조정이 나타났다는 부분은 그나마 좀 긍정적인 부분이 아닌가 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재용 부회장 그리고 이제 일본의
지금 방위를 이제 방문을 하고 있죠.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도 역시 방위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성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이제 이번 주 중요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당분간은 급한 상승세보다는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하단 추세가 지금 이탈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3일 동안 만약에 조정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조정권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내일부터 장기적인 관점에서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이 하단 추세 지지 여부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011년도 때부터 이제까지 월봉상 이 하단 추세 부근은 단 한 번을 깬 적이 없습니다. 계속 지지를 받고 올라왔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이 하단 추세가 이탈되게 된다라고 하면 근 7년 동안의 이 월봉 박스권 하단 추세가 이탈된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급락세가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지권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변곡점은 제가 볼 때는 8월 달에 일본이 이제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할지 안 할지 여기에 제가 볼 때는 방향이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월 달 기간 조정 이후에 아마 우리나라의 증시의 운명은 8월 달에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시황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나린애님. 네. 자, 우리가 항상 차트를 볼 적에요. 차트는 길이다. 추세선은 차선이다.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항상 주식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예상 또는 점치는 것보다는 예상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고래 기법은 아주 적중률이 높습니다. 왜? 기법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보시죠. 자, 덕성을 좀 볼까요? 소재 관련주 국산화 수혜 기대 해가지고 현재 거래량을 보시면은 거래가 연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패턴이죠. 자, 그렇지만 밑에서 올라갈 적에 첫 번째 애바닥에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쌍바닥을 형성하고 연속 거래 증가. 이럴 적에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하면은 맨 밑입니다. 투자 심리가 50 이상 활성화되었느냐? 거래가 증가 이상 보이고 있느냐, 거래량하고 밑에 투자 심리가 호전되었다고 하면 주가가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주가가 5선 회복, 지지받고 추세도 전환이 잘 되어 있는 상태. 자, 이 대기 매물대를 돌파할 적에 거래가 증가 현상 보인다고 하는 경우는 수급이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되는 것이고요. 주봉 상태에서입니다. 자, 일봉 상태를 보시면은 현재 상태입니다. 자, 조정을 봐도 가면서 가죠. 단기 저항받고 내려왔다가 행보등락을 보이고 또 조정받고 급등했다가 지지받고 급등했다가 조정받고 단계적으로 올라가죠. 이렇게 단계적으로 조정을 받아가면서 올라가는 것은 제가 볼 적에 점진적 신고가 패턴을 보여줍니다. 자, 신고가 패턴이라고 하는 경우는 잘 보세요. 720일선이 저 위에서 쭉 내려옵니다. 그렇죠? 이것이 본래 바닥선입니다. 고래 기법에서 바닥선이라고 그래요. 이 바닥선이라고 하는 경우는 제가 항상 3년 이동 평균선 가격대 기준을 돌파, 지지를 받으면 그때부터가 바로 바닥의 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거래량이 감소세를 보이면서 720에서를 돌파하면 강세 패턴이다. 자, 그다음에 월봉 상태를 볼까요? 우리가 기준점을 볼 적에 투자의 관점에서는 반드시라는 말을 붙입니다. 주봉을 먼저 보고요. 일봉을 보고 월봉, 장기, 이번 달입니다. 추세가 전환될 적에 거래가 늘어납니다. 자, 이렇게 거래가 늘어날 적에 잘 보시면 심리가 50 이상 와 있습니다. 요 세 가지 지표가 선행성 지표, 요 선행성 지표가 바로 삼박자가 맞는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고래 방향이 우위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이럴 적에 역시 이번 달, 다음 달이면 3개월째죠. 1, 3, 5, 7, 9, 11, 3개월째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죠. 단기, 중기는 5주째까지, 월봉은 5개월까지, 또는 1, 3, 5니까 일봉은 3일째, 1, 3, 5, 7, 9, 또 주봉도 1주, 3주, 5주 이렇게 나가는 것이고 월봉도 1개월, 3개월, 5개월 이렇게 나갑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신고가 패턴이다 이렇게 불러주기 때문에 현재 수혜주로서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자, 강남 코스님. 예, 제가 주식 경력이 약 20년 정도가 됩니다. 어떻게 젊은 사람이 약 20년 정도의 주식 경력을 갖고 있느냐. 어렸을 때부터 주식만 하고 자라왔기 때문에 그런 경영이 되겠죠. 뭐 나이가 많다고 주식 경력이 많지 않겠죠. 이제 시작한 만약에 70살부터 이제 막 시작했다면 1년도 채 안 되는 경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한다면은 제가 20년 동안 이 꿈의 차트에 꿈 같은 차트의 어떤 기준점을 잡았는데 바로 RF세미가 좀 거기에 좀 해당될 만한 어떤 위치가 아니겠는가라고 일단 판단이 들고 있어요. 과거에 아마 제가 왜 경력을 왜 얘기했냐면은 약 20년 정도 전에 IT 2000년도 초반에 있죠. IT 버블이 터졌던 그 시점에 제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사이버텍 상한가, 버추얼텍 상한가, 리타워텍 상한가. 그때 IT에 뭐 텍 들어가면 다 상한가 쳤던 김대중 정부 시절에 IT 붐이 일어났었죠. 그 당시에 손정 회장이 김대중 정부한테 얘기했던 조언이 IT, 인터넷 시장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그 시절에 IT 붐과 함께 인터넷 붐이 일어나면서 향후에는 IT 버블이 생기면서 대폭락을 맞았지만 그 당시에 버블과 함께 주가의 강세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재인 정부는 손정 회장이 무엇을 조언했느냐? 바로 AI, 인공지능을 조언했죠. 그래서 이번에 과거에 김대중 정부의 인터넷 시대가 크게 도래했다고 한다면 앞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는 AI,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그래서 그 관련주의 주가가 단순한 단기적 흐름이 아닌 큰 기조를 보고하는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일단 단기보단 추세적 흐름의 관점에서 RF세미 같은 종목이 인공지능 관련주의 ECN 칩 생산하는 바로 이제 음성인식을 전기신호로 바꾸는 그런 칩을 생산하기 때문에 그 관련주의 주가 강세가 앞으로 실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둘 수 있는 종목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방향성에 대한 뚜렷한 방향이 나왔다는 특징이 뭐냐면 바로 강남 큰손의 꿈의 차트에 해당되는 그런 패턴이죠.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역망치형의 종가 저가 약세 신호가 전형적으로 나는데 그걸 흔들고 돌파가 이뤄진 순간 어제부터 본격적인 위쪽 방향을 잡았다. 해서 722선에 대한 3년 이평선 돌파와 흔드는 과정 이후에 돌파가 이렇기 때문에 방향성이 뚜렷하게 잡혔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투자 심리에 시그널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본격적인 바로 상승 국면에 진입했다라고 판단하에 단기는 22선 대응, 월봉상 하락장형 음봉, 그러니까 저번 달에 시가 6,370원만 붕괴가 된다면 꾸준한 장기적 관점에서 유효할 것이고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또 붕괴했다 올라간다면 22선 정도를 대응한다면 좀 더 안정적인 매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징적인 점이 사상 최고의 대량 거래가 터지고 한번 돌파를 해줬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음봉 받을 때 거래가 없었던 만큼 다시 한번 돌파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대양봉, 대응봉의 박스권에 대한 돌파는 연속적 시세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점만 손절가 잡고 상승 흐름을 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정지우 전문가님. 예, 이번에는 제가 또 이제 IT 종목 중에서요. 오늘 좀 거래량이 급증한 종목을 좀 설명 들어볼까 하는데요. 잉크테크라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AI 또 부품 관련주를 설명 들어볼 겁니다. 일단 잉크테크 일봉 차트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 잉크테크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저는 어떤 종목을 볼 때 일단 차트를 좀 길게 띄워놓고 봅니다. 제가 먼저 길게 띄워놓고 설명을 드려보면 이제까지 2015년도 이후 한 번도 거래량이 터진 적이 없었죠. 이 회사가 상장된 이래로 이렇게까지 거래량이 많이 수반된 적은 없었습니다. 오늘 단일 거래량으로는 최대 거래량이 시현이 됐죠.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 전자파 차폐필름 쪽에 이제 양산을 이제 시작을 했다. 이제 국산화 기대감이 나오면서 오늘 급등을 한 거죠. 721선을 장중에 한번 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려왔는데요.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번 달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량 거래 시험과 함께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장기 10개월 이평선 돌파와 함께 본격 상승 전환, 바닥 탈출 시도 국면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투자 심리도 스토캐스틱 지표가 다 50 이상으로 올라왔죠. 이 종목의 이제 장점은요. 최대 주주랑 2대 주주, 3대 주주, 최근 들어 지분율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이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일단 월봉상 2개월 연속 거래량이 급증을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거의 한 3개월, 4개월, 5개월 동안 연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단계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는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 종목은 아니지만 일단 앞으로 이런
이런 차폐필름, 전자파 차폐필름 쪽, 자동차 쪽부터 해서 스마트폰까지 앞으로 여러 가지 다방면의 활용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국산화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도 주목할 만한 재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나노잉크로 해서 한번 크게 올라갔던 종목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실적이 악화되면서 떨어졌던 부분인데 바닥에서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좀 조건들은 많이 있습니다. 신사업 진출, 거래량 급증, 최대 주주, 2대 주주, 그리고 주주도 3대 주주, 지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장기 바닥 탈출 국면 속에서 721선을 이제 막 돌파 시도 국면 속에 있다는 부분이 역시 주목할 만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21선 부근, 그리고 61선, 이전 저점 부근이 61선 부근이네요. 61선 지지권으로 참고한 상태에서 매매 전략이 양호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 이제 넘어가겠는데요. NH스펙 15라는 종목을 좀 설명 들어볼까 합니다. 이 종목 제가 지난번에 한번 쓰리바닥을 전하고 나서 본격적인 상승세가 이어졌다. 이런 관점에서 좀 설명을 드렸던 기업인데요. 일단은 AI, 전기전자 부품업체로 포인트 엔지니어링이란 기업과 이제 합병을 진행할 예정이죠. 다음 주 화요일쯤에 합병할 예정인데요. AI, 역시 손정희 씨가 첫째도 AI요, 둘째도 AI요.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를 많이 했죠.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은 일단은 링크 제니시스인 것 같습니다.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급등을 했는데요. 그 회사 같은 경우도 제가 주목을 했던 부분은 역시 삼성전자, 현대차, 역시 시스템 반도체와 인공지능 같이 볼 수 있는 또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었죠. 이 NH스펙 15도 일단 세계 1위 반도체 장비 회사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쪽에 역시 반도체 핵심 부품을 또 공급하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른 글로벌 업체와도 역시 이제 같이 공급을 또 진행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또 역시 주목할 만한 부분인 것 같고요. 일단 합병 전에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가 0이라는 부분은요. 일단은 기존 주주 합병에 일단 반대하는 세력이 없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주가가 이제 합병 이후 주가의 상승세를 노리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존 주주 추가 상승 기대감이 유효한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장기 정배열 속에서 지난달 최대 거래량 시현되고 이번 달 거래 없이 정상적인 조정 국면으로 보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줌 인터넷도 그랬고요. 스펙 합병되기 상장되기 전에 하루 전이나 이틀 전부터 전반적으로 급등세가 나타나는 경우가 또 있기 때문에 역시 이번 주 후반부터 다음 주 초반까지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영업이익률이 20%대를 육박하고 있다는 부분이 역시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매출이 지금 거의 한 600억 나오는데 500억에서 600억 정도. 근데 영업이익만 100억대 이상을 기록한다는 건 상당히 장사를 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AI 또 반도체 역시 삼성전자 규제 피해 수혜주가 규제 피해주가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장점이죠. 최근 들어 일본 규제 때문에 피해를 받는 이제 IT 업종이 많은데 이 기업은 1위 미국 반도체 장비 회사 이제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또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주목할 만한 종목으로 역시 다음 달 초까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종목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강남쿠 손님. 일단 주식은 테마라는 건 순간적인 어떤 이슈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소재 산업을 키운데 가지고 매년 1조 원 투자한다. 앞으로 전반적으로 올라간다고 봐긴 봐야겠죠. 예를 들어서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대규모 투자한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점진적 상승은 이어지겠지만 최근에 일본의 수출 규제 관련주가 반사익 가능성 뭐 이런 것들에 올라갔던 종목들이 만약에 일본과의 어떤 무역 분쟁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될 경우에는 일시적으로는 밀릴 수 있다는 점. 결국 나중에 또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일시적으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대응을 단기적으로 안 하게 된다면 순간 손실을 날 수 있다는 것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램 테크놀로지를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본 무역 수출 규제 관련주로 주가가 한번 올라갔던 종목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런데 대량 거래가 터졌던 종가 이하로 빠졌죠. 결국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는 꺾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종목 경인양이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인양 같은 경우에는 음봉 길이가 굉장히 큰 대음봉이 나왔고요. 또 대량을 떴던 종가를 깼으면서 수급이 뚜렷하게 외국인들의 매도가 주도하에 계속적으로 나면서 개인만 주구장창 샀기 때문에 이런 수급이 동진스맨캠도 같이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 시점에서
전반적으로 러셀이라든가 그 마이크로 프렌드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지금 다 꺾이는 분위기로서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가 꺾이고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 매수가 계속 들어오면서 이런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만약에 여기서 호재성 재료의 일본 수출 규제 이런 안정적인 어떤 완화 형태가 나오게 된다면 추가적 하락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점. 지금 일단 꺾였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면서 이제는 이런 종목들을 신규 매수 관점 접근하기보단 경계 모드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난일 전문가님. 자, 저는 캠트로스를 좀 볼까요? 캠트로스 화학 소재 관련주. 역시 이제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하지만 주식이 올라가는 패턴이 있습니다. 자, 이 패턴을 보시면은 이전 저점 대비 우상향 쌍바닥을 형성하고 맨 밑에 보시면 단기 지표가 50에서 60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밑에 또 보시면은 고래방이 오히려 일찍 다 잡혀 있습니다. 이럴 적에 오전 회복할 때 첫 상한가는 쫓아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지만 이제 올라가다가 하루 이틀 조정받고 올라가다 조정받고 이렇게 계단 형태로 가죠. 자, 근데 오늘 아래 위에 코리다는 소음선이 발생이 됐습니다. 요 소음선은 약세 신호입니다. 약세 신호가 발생이 되면은 4,000원 이상, 4,400원대까지가 저항대, 대기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럴 적에는 3,600원 이하, 3,300원까지 떨어진다가 아니고요. 떨어질 수 있는 폭이 있다. 하루 이틀, 2, 3일 단기 조정을 받으면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것이고요. 또 급등할 적에는 대기 매물대를 돌파, 지지받고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돌파, 지지받고 대기 매물대 매수 신호가 발생이 되면은 그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매 전략 펼 때는 반드시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밑에 5일선, 21선, 61선, 이동평균선 3개 이상이 정별로 들어가면은 상승 초기일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고요. 추세가 전환된 상태, 대량 거래된 날 종가를 이탈하면은 조정받는 날로부터 단기는 3일이니까 오늘, 내일, 모레까지 3일 동안 조정받을 확률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만약에 내일 낙폭이 깊을 적에는 721선 기준점으로 우리가 분할 매수권을 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이번 주죠. 이번 주 2주째입니다. 다음 주는 3주째죠. 이번 주 4,000원 이상 4,400원이니까 4,200원이 적정 매도권 단기. 중장기로 볼 적에 월봉 상태를 보시면 현재 이번 달 첫 양선이기 때문에 점진적 상승세가 가능해 보입니다. 자, 강남 교수님 한번 무료 방송 있죠? 예, 오늘 방송 끝나고 나면 저녁 22시, 그러니까 오후 2시, 10시가 되겠죠. 공개 방송을 통해서 제가 다음 날 당일 상승세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급등주가 주주테마주가 무엇이 될지에 대해서 분석을 통해 같이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거기 때문에 10시에 오늘 들어오시면 좋은 얘기를 제가 많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주 전문가님. 네, MTNW 지금 이제 8시에 제가 바로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바로 이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캠트로스, APS 홀딩스 상한가 시연하고 급등세 이어지고 있죠. 내일 또 급등할 만한 기업들, 앞으로 차후에 급등할 만한 기업들 자세히 좀 분석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이번 제가 볼 때는 일본 규제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역시 그래도 우리나라 IT, 자동차 이런 쪽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리는님. 네. 자, 제가 내일은요. 아침 08시 30분부터 장이 끝날 때까지 15시 30분까지 장중 무료 공개 방송을 합니다. 그럴 때 들어오시게 되면은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들어가면서 고래 기법도 배우고 또 종목별로 매수권 위치를 보면서 충분히 수익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식이라고 하는 경우는요. 항상 위치를 잘 보고 비중만 잘 지켜주면 됩니다. 지금은 일단은 경기권에 들어가 있고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올라갈 적에 절대적으로 추격 매수해서 물리지 마시기 바라고 성투자 빌어드립니다. 감사합니다.